안녕하세요. 안드로와 함께하는 탁구 아카데미. 자, 오늘은 대망의 20번째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하고 구상했던 게 실전 게임 전략인데, 뭐 오늘부터는 그렇게 패턴을 좀 바꿔서 실전적으로 게임을 할 때 어떻게 내가 필요한 요소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지금부터 쭉 뭐 몇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 많이 풀어서 좋은 방향성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게임을 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서브지 않습니까? 이제 서브를 내 기술에, 내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서브를 놓고 게임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뭐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전화에 있어서 자, 게임을 하면 자,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죠? 서브죠. 서브를 어차피 안 넣을 수는 없어요. 서브를 넣어야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에. 그러면 서비스를 넣었을 때 가장 윤피디님 생각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스타일? 스타일? 약간 요런 스타일 아니고 저희가 그 안드로 탁구 아카데미를 했을 때 1편에 네. 맨 처음에 찍은 게 뭔가요? 스타일이죠. 탁구 스타일. 그렇죠. 내 기준점을 알고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1편을 그쵸. 그러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을, 자, 게임을 하면 상대가 처음 만나요.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저 사람 스타일이 어떤지는 모르잖아요. 그러면 자기 기준에 자기 스타일이 강점이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맞는 서브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첫 번째로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핫백 랠리나 연결은 너무 자신이 있어. 그래서 핫백 전환이나 뭐 이렇게 때리고 뭐, 그러니까 평범한 이제 맹공을 치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, 예를 들면 카트 드라이브 하나 올리고 뭐 백 드라이브 하나 올리고 3구 거는 게 자신이 없어. 이제 분명히 이런 스타일인데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. 주구장창 그러니까 깎는 서브만 배워가지고 깎는 서브밖에 못 넣어요. 근데 예를 들면 자, 내가 깎았어요. 그러면 상대가 어때요? 슈트 안 하고 카트 하겠죠. 근데 이거는 어때요?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거죠.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카트 서브를 보강하든지 아니면 서브를, 이 회전 서브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죠. 내가 강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플레이 접점, 내 기준에서 먼저 자, 안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, 자, 선생님 잠깐만요. 내가 지금 핫백 랠리가 자신이 있어. 그런데 이제 이거죠. 이 서브밖에 못 넣는 거야. 깎았는데 상대가 카트하죠. 그러면 이제 이 3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서브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이제 핫백 밸런스에서 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러 회전을 돌려주는 거죠. 상대가 되게끔.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이걸 커트하면 분명히 뜨겠죠.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넣고 이 랠리를 준비하는 거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렇게 접점을 가지고 뭐 가끔씩 상대가 너무 예측한다 그러면 속도를 좀 높여서 나도 속도를 좀 빨리 갖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기준점, 나의 어떤 스타일, 그러니까 나는 핫백 랠리를 지향하고 그게 자신 있어 하고 3구가 자신이 없어 라고 하면 서비스를 깎는 서브보다는 회전이나 속도를 좀 만들어주고 상대방이 밀거나 건드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서브를 만들어주는 게 처음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요거부터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. 아, 나는 랠리는 자신 없고 대신 한 방 이렇게 잡아가지고 카트볼 쫙 잡아서 당기는 거 이거 하나는 자신 있어. 근데 만약에 이분이 또 어때요? 아, 그게 자신 있으면서 또 회전을 넣고 시작하면 어때요? 내 장점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겠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카트를 하게끔 내지는 뭐 이 회전을 넣더라도 좀 커트가 가미된 회전을,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가 치지 못하게 건드리면 걸리듯이,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한 방 이렇게 딱 걸 수 있는 요 확률적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. 가끔씩 뭐 이제 빨리 깎아갖고 하나 뚝 이렇게 걸든지,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넣었을 때 랠리가 자신이 없어.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플레이적인 요소가 좀 안 맞겠죠. 그래서 요런 우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나의 그 자신 있는 기준점, 자신 있는 플레이, 그러니까 어떤 거냐
명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서브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뭐 랠리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트 서브밖에 못 넣는다. 그러면 약간 회전성의 서브를 연습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. 내지는 속도를 좀 빨리 주는 서브를 만들어서 내지는 이제 카트 서브가 너무 자신 있고 이거밖에 못 넣는다. 그러면 3구에 대한 어떤 본인 스스로의 이 극복하는 방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구는 자신인데 또 랠리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더 무릎 반동을 움직이면서 랠리를 좀 부각시키면서 아니면 카트 서브를 좀 더 많이 찍어서 상대가 카트를 주게끔 해서 내가 장점인 이 3구를 좀 파워풀하게 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서브를 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형태죠.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, 뭐,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화 빼기 자신이 있다고 해서 계속 회전 서브만 넣고 같은 자리에 같은 어떤 배합만 계속 유지한다면 상대가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역공을, 공격을 또 들어갈 수 있겠죠. 그래서, 야구도 그렇죠. 직구, 뭐, 커브, 뭐, 이렇게 슬라이드 있듯이 볼 배합적인 부분이 항상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화 빼기에 자신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한다면 7대3 비율로 당연히 회전 서브로 해서 이렇게 랠리는 기본적인 페이스로 유지를 하겠죠. 근데 배합을 섞어야 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측을 하게 되면 약간 커트볼더에서 상대방이 예측 못하는 경우에서도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랬을 때 내가 깎으면 상대가 커트를 한단 말이죠. 커트를 할 때 그 3구에 자신이 있는 사람처럼 과감하게 여기서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을 무리해서 그렇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배합적인 요소로 해서 내가 화 빼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너클을 넣으면 좋겠지만 읽힐 수도 있으니 가끔씩 깎아주면서 이 3구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말고 어떤 뭐 이어가는 밸런스에서 하나 랠리하고 다음을 도모하는 거죠. 내가 자신 있는 부분 쪽으로 유도하되 내가 좀 불안한 요소는 무리해서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약간의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랠리해주고 내가 자신 있는 쪽으로 이어가는 패턴을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런 요소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무작정 기본적인 패턴은 내가 화 빼기 자신이 있으면 너클을 넣거나 회전을 넣고 속도를 주는 게 맞지만 무작정 같은 밸런스만 또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듯이 지금처럼 화 빼기 자신이 있으면 기본 7대3, 8대2 비율로 그런 밸런스로 해서 밀고 나가겠지만 상대가 먼저 준비를 하고 밀 준비를 하고 때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는 적절하게 카트도 섞어 가되 대신 이 카트를 넣고 오는 공을 자신 없이 무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자신 있는 화백 밸런스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또 서브의 패턴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시적소에 잘 섞어서 뭐 내가 부족한 부분도 보완한다면 뭐 서브를 넣으면서 어떤 게임의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어떤 비율적인 요소를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 요번 한 가지는 이제 패턴의 변화 도 한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랠리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백 쪽으로 예를 들면 서브를 넣었을 때 좀 더 이제 강하게 밀어줄 수 있는 요걸 이제 어찌 보면 지킬 수 있는 부분이겠죠. 내가 이렇게 넣고 요 부분은 약간 예상이 되니까 요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방향성을 갖는다면 서브도 또 계속 이쪽으로 맹목적으로 넣다 보면 상대가 또 인지하고 뭐 역공을 한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코스 변환도 하나 해줄 필요도, 그러니까 아까 7대3, 8대2 비율을 섞을 때 코스 변환도 하나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스를 변환을 했을 때 지금 열로 주고 상대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미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내가 포핸드를 줬을 때 상대가 공격을 한단 말이죠. 그런데 무턱대고 이렇게 준비하기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약간 가운데 정도 들어와서 상대가 어차피 공격을 하기 때문에
이 부분을 지켜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끔씩 뭐 10개 정도 뭐 기준을 잡는다면 하나 정도 어떤 변화를 일으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코스 변환이죠. 이번에 코스 변화를 준다면 가끔씩 이제 상대에 대해서 코스 변화를 주고 화로 포핸드로 넣었을 때는 내가 항상 중심 이동을 미들 쪽 패턴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 궤적이 활용도가 여기도 대비하고 여기도 대비하고 둘 다 대비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이 크로스는 길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소가 좀 여유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스트레이트 같은 거는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도 치는 게 사실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크로스를 좀 편안하게 지향을 하시되 대신 패턴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는 중심 이동이나 밸런스를 내가 지키는 동선은 미들 쪽 코스로 와줘야 된다. 그거는 또 변화에 있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백쪽을 넣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패턴도 가지고 코스의 패턴을 변화시킬 때는 내가 준비를 하는 동선 자체에 약간의 이동이나 준비 동작을 바꿔주는 이런 요소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걸 적절하게 융화를 하면서 잘 활용하시면 내가 서브를 어떤 식으로 넣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에 대해서 점점 디테일함이 아마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